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3회죠. 자, 적중 예상 문제 3회 우리 첫 번째 작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요. 봉산 탈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읽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말뚝이 언행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여러분 우리 말뚝이의 언행을 좀 잘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내용 보실 때 봉산 탈춤에서 재담의 구조 설명을 해드렸죠. 재담의 구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 우리 말뚝이 재담 구조 좀 보도록 할게요. 양반의 위험, 그리고 말뚝이의 조롱, 양반의 호통, 말뚝이의 변명, 그리고 양반의 안심. 앞뒤에 쉬 있고, 그리고 재담의 마무리, 갈등의 일시적 해소라는 거 여러분 제가 강조해 드렸죠. 뭐 있습니까? 춤이 있죠. 자, 말뚝이가 조롱을 합니다. 쉬 양반 나오신다, 개잘양, 개가죽방석 양자에 개다리밥상 반짠이라는 양반 나오신다 하셨소 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그러자 여러분 양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그러자 말뚝이가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태로 제상으로 계신 조롱을 하고 그리고 낮췄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하죠. 다시 띄워주죠. 그럼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나요? 주죠. 말뚝이의 조롱. 약 줍니까? 약 주죠. 뭐예요? 말뚝이의 변명.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태로 제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형제분이 나온다고 그리하였어. 됐습니까? 답 몇 번입니까? 선택지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여러분 선택지 2번, 3번, 4번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우리 요 정도 여러분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과 6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철이 연시조 훈민가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흥수가 깨달은 바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여러분들 흥수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뭐를 깨달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봐요. 흥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들 다들 아셔야 하는 것들이에요. 흥수가 광도와 갈등을 겪고 그리고 광도 아버지가 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광도가 컴퓨터를 사주고 결국에는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무엇을 확인한 겁니까? 사랑을 확인한 것이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청년의 부모님이 심장을 들고 뛰기 시작했다. 심장 이야기군요. 오직 그녀와 함께 할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달리고 또 달렸다. 부모님 심장을 꺼내서 그녀를 주기 위해서 부모님 심장을 꺼내서 뛰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이 돌불에 걸려 넘어졌대요. 근데 그 부모님의 심장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걱정합니까? 아들을 걱정하죠. 빠져나갔다. 굴러내려간 심장을 다시 주었을 때 흑투성이가 된 심장이 이렇게 말했다. 얘야 많이 다치지 않았니? 사랑이군요. 사랑을 깨달았겠죠. 부모에 대한 효 또는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 1번부터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가예요. 자, 선택지 1번 볼게요. 한 몸 둘에 나눠 부부를 삼기실자. 자, 한 몸을 잘라서 둘로 만들었대요. 다시 말하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부부 뭐란 이야기입니까? 일심동체라는 이야기죠. 뭐 부부간의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제 함께 늙고 죽으면 한데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살아있을 때는 함께 그리고 죽을 때 함께 간다. 맞죠? 자, 종장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택지 2번 보도록 할게요. 형아, 아애야, 내 살을 만져봐. 형, 동생 살을 만져보아. 네 손대 타나건대 양제조차 같아 손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태어났기에 생김새조차 똑같느냐? 아, 그렇구나. 형제는 생김새조차 부모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 여러분 뭘까요? 부부사랑, 형제, 우애가 되겠죠. 선택지 1번은 부부사랑이고 2번은 뭐예요? 형제, 우애가 되는 것이 되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 먹고 길러나이셔 단마음 먹지 마라. 부모님으로부터 한 점 먹고 태어나서 다른 마음 형제들끼리 먹지 마라.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답이 될 수 없고요. 선택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나왔네요. 어머님 날 기르시니, 아무래도 여러분 답이 3번 같죠? 계속 봐요.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아갈까 하나에 같은 은덕을 어디다 하셔 갚사오리. 네, 부모원에 맞군요. 답 몇 번?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자, 답은 나왔지만 선택지 4번과 5번 주제가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임금과 백성과 사이 하늘과 땅이로다. 임금님과 백성의 관계가 하늘과 땅이래요. 계속 볼게요. 임금께서 내일 30일을 다 아르려 하시거든 우린들 살찐 미나리를 혼자 먹으리. 임금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 알고자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이 임금을 외면하고 우리만 이런 살찐 미나리를 먹을 수 있겠는가? 뭐 군신유의, 뭐 임금과 백성의 어떤 그 의로운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됐죠? 4번 마지막으로 검증하겠습니다. 4번 보죠. 갓나이 가는 길을 사나이 애도다시, 갓나이 여자가 가는 길을 사나이 애도다시 남자가 돌아가듯이 남녀가 유별하다는 이야기 같아요. 중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의 내난 길을 사나이가 지나는 길을 계집이 치도다시 비껴 돌듯이 제 남진 제 계집 아니어든 이름 묻지 말아라. 그렇군요. 남녀가 유별하니 남자가 가는 길 여자가 가는 길 따로 있으니 자기 짝이 아니거든 이름도 묻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뭐예요? 남녀 유별이군요. 답은 몇 번입니까? 선택지 3번이 되겠네요. 자, 됐죠? 다음 문제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을 효과적으로 감상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오늘날 심장이 말했다. 이 작품 그래갈래가 뭐죠? 시나리오죠. 시나리오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대본 자 보죠. 1번 난 이 작품의 극적 특성. 네, 시나리오 작품으로서의 뭐 예를 들면 극적 특성이라고 하면 무대 장치라든지 뭐 영화 기법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들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지 2번 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에 주목해서 읽어보려고 해 라고 이야기했군요. 여러분 당연히 시나리오도 마찬가지, 희곡도 마찬가지, 그리고 소설, 산문문학들은요. 뭐 수필 제외하고요. 산문문학들은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건, 즉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갈등이 핵심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요소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아두어야 되겠죠. 전제적 요소예요. 3번 난 이 작품에 나타난 대화의 방법과 자세. 여러분들 대화의 방법 자세 첫 번째 이거 볼 수 있겠죠. 흥수와 강도가 갈등을 겪었죠. 왜? 둘의 대화의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않았고 못했잖아요. 대방식. 또 그 뒤에 여러분들 그 장면 중반쯤 작품 넘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흥수와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 서로 디스라고 하죠. 그쵸?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라는, 그쵸? 이러한 방식들, 말하기 방식들 알아두어야 되겠네요. 중요한 거예요. 답은 그럼 선택지 4번밖에 없겠군요. 4번 봐요. 나는 이 작품을 극화한 드라마의 주된 시청자층의 성향. 네. 여러분들 이 드라마를 시청자층의 성향? 예를 들면 남자가 볼까? 또는 여자가 볼까? 아니면 뭐 청소년층이 볼까? 성인이 볼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답 몇 번입니까? 선택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세트는 문법 문제 세트입니다. 8번부터 16번까지요.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부터 보죠. 우리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여러분들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어휘 문제입니다. 다리다. 옷이나 선 따위에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림이나 인두로 문지르는 것이죠. 그쵸? 자, 옷감을 펴는 거, 구김을. 다이다는 뭡니까? 약재 따위에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고요. 2번, 안치다. 여러분들 무엇을 안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단어 어디에서 주로 쓰이죠? 주방에서 많이 쓰죠? 우리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밥떡지게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고요. 앉히다는 앉다의 앉게 하다죠. 사동사. 여러분들 우리 문법 개념할 때 피동사동 다들 기억 나시죠? 한 내용들입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엉기다. 점성이 있는 끈적끈적한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다. 네, 이렇게 엉기다, 엉겨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엉키다는 뭘까요? 엉기다라는 건 그러한 상황에 쓰는데 엉키다라는 거 우리가 주로 뭐 예를 들면 그 바느질할 때 뭐 이런 상황에 쓰죠. 여러 쓰이실이나 줄 문제 따위가 풀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얽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군요. 있다가 조금 지난 뒤에 있다가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죠. 답 나왔죠? 몇 번입니까? 선택지 1번 답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보죠.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다듬기예요.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을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틀린 거 찾으란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택지 말고요. 이 문제와 해당되는 문장 다듬기,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 영어 번역투의 어떤 그 문장들, 잘못 쓰이고 있는 문장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이죠. 또는 일본어 번역투의 문장들 제가 여러분 예시 가져왔는데요. 이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여겨보시고 그 형식적 특징들만 외워두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1번부터 3번 또는 4번까지 첫 번째 여러분들 1, 2, 3 또는 1, 2, 4번까지의 세문학 또는 네문학이 문법 문제거든요. 문법에서 출제될 문제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장 다듬기와 관련된 문제에서 어떤 그 번역투의 오류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제가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서 제시해드리는 이 유형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틀리실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죠. 자, 첫 번째 1번어 번역투. 그는 성각자의 다름 아니다. 이런 말 요새는 잘 안 쓰죠. 과거에는 좀 썼던 것 같은데. 1번어 번역투입니다. 이렇게 순화해 주세요. 그 사람은 선각자이다. 선각자라 할만하다. 선각자 나다름 없다라고 순화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번어 번역투 두 번째 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들 무엇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관심이라는 여러분 이 어휘는요.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요. 관심은 우리는 우리말 나온 표현은요. 관심을 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심을 두다? 이 문 봐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대하여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가 있다가 아니라 관심이 많다 또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고쳐 순화하여 쓰시면 되겠어요. 괜찮은 표현이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어 번역투. 자, 학생회의에 있어, 무엇에 있어 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일상, 현실, 언어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쓰는 어휘이긴 하지만 1번어 번역투라는 사실 그냥 회의에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순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여러분들 영어 번역투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not too much to 라는 거. 아무리 무엇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 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다들 아시죠? 영어. 굉장히 기본적인 구문. 여러분들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언제나 불조심해야 한다. 또는 불조심은 늘 강조해야 한다. 네, 이렇게 순화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오류죠? 자, 영어식 표현 보도록 할게요. have a meeting이라는 표현.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자. 회의가 여러분들 갖다라는 have.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역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말답게 의역하시려면 회의는 갖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죠. 실행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뭐하자? 하도록 하자라고 우리말답게 순화해 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영어식 표현. 자, with 구문의 오류.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선원들의 배치물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 문장의 오류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 언어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문장들이죠. 번역투이기도 하지만 오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침몰과 함께 동시에 사망할 수는 없겠죠. 침몰한 사건, 뒤에 따르는 사건이겠죠. 원인과 결과의 문제겠죠. 자, 이렇게 순화해주세요. 타이타닉 호위 선장과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여 사망했습니다. 또는 침몰하자, 그러니까 선우 또는 인과관계의 형태로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순화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답 몇 번입니까? 선택지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학생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회의에 있어서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학생회의에 있어서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답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장문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문 요소 알아둬야 될 것 몇 가지 내용만 리마인드 좀 할게요. 독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주제를 당연히 선정해야 되겠죠. 글을 쓸 때, 쓰기를 할 때, 장문을 할 때 그냥 내가 읽고 나만 보려고 쓰는, 예를 들면 일기문 같은 경우 이런 걸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호흡하고 소통해야 되겠죠. 2번,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당연한 겁니다. 형식과 내용을 조직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독자가 어떤 나의 정치적인 의견 또는 견해를 듣기 위한 대중이다, 시민이라고 했을 때 연설문 또는 어떤 예를 들면 3.1절 공동 의식을 치른 그런 기념식에 참가했을 때 연설하게 되는 식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독자의 입장을, 여기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고려하여서 당연히 글을 써야 되겠죠. 어찌 보면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외우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기본이죠, 기본.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식당에 왜 왔을까? 중국집에 왜 왔을까? 당연히 중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왔겠죠. 중국집에 와서 돈가스를 먹고자 하면 안 되겠죠. 연못구어가 되겠죠. 자, 3번, 세 번째. 자신의 견해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여, 내가 만약에 이 청중들, 이 대중들 또는 이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이들이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또 생각해서 배려하는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네 번째,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어떤 심오한 학문적 이 배경 지식을 요하는, 예를 들면 자연과학이라든지 경제학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을 해요. 이렇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나 전공 분야의 지식이 없는 우리 고등학생들 이하의 친구들에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경우와 그들 전공자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글을 쓰는 것과는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럼 문제 봐요. 12번 문제. 의사소통의 쓰기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지 1번. 독자의 상황과 요구를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2번. 글의 형식과 내용은 임의로 결정한다. 아니죠. 임의로 결정하면 그냥 나만을 위한 글이 될 수도 있겠죠. 위험한 글쓰기겠죠. 답 몇 번? 선택지 2번이에요. 3번. 독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요. 4번.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당연히 예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지 2번이 답이에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헛문장과 겹문장. 네, 헛문장과 겹문장 중에서 우리 겹문장이군요. 내용, 문법, 이론 설명, 이 요약 정리해 드릴 때 여러분들 기억들 다들 나셔야 돼요. 자, 겹문장, 헛문장 뭐라고 있습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 겹문장은 뭐라고 있죠? 하나의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그래서 겹문장은 2개, 안긴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긴 문장은 몇 개? 5개.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그리고 관형절을 하는 문장, 부사절을 하는 문장, 인용절, 그리고 서술절 5개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어진 문장 뭡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뭐예요? 말 그대로 대등하게 우리 영어로 따지면 예를 들면 and, or 또는 but을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접속사인데 무슨 접속사라고 합니까?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 앞뒤의 성가수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복수면 복수처럼. 자,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접속어는 접속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어예요. 접속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품가 없어요. 자, 앞뒤의 연결어 접속어 앞뒤의 어떤 이 속성 또는 내용의 구성이 유사한 또는 동일해야 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것들 대등적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이어지겠죠. 종속적 연결 구조가 두 번째 있죠. 뭡니까?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무엇하면 무엇한다. 라는 식의 예를 들면 인과 구조 같은 것들. 봄이 오면 꽃이 피지 않겠죠. 선생님, 가을에 피는 꽃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나열, 대조, 선택 말씀드렸듯이 접속어 앞뒤로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게 배분이 무엇 하고 무엇 하며 무엇이 나 and but 보죠. 여름, 가을 대등하죠. 한방눈 날씨가 춥지 않다. 대등하게 네 그래서 대등하게고요. 두 번째 종속적으로 무엇 하니까 무엇 하면 무엇 하는데 무엇 해서 하려고 원인, 이유, 조건, 결과 같은 것들. 자, 물이 맑으니 쉬었다 가세요. 물이 흐리면 쉬었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죠. 우리는 한라산에 오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라산에 오를 계획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겠죠. 좀 더 눈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용 확인됐고요. 사람은 책은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 사람은 책은 사람을 대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속적 아니죠.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죠. 다음 몇 번? 선택지 3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정확한 표현. 여러분 우리 이 문 좀 봐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현실 언어 생활에서 잘못 쓰는 표현들 문장 다듬기 파트입니다. 자, 수식관계의 모호성과 관련된 표현들이요. 보죠. 꾸밈을 받는 말과 꾸미는 말의 거리는 가까워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신나는 일요일이라고 했을 때 신나는 일요일은 어때요? 붙어 있으면 조금 더 그 일요일이 정말 신나겠다, exciting 하겠다 또는 했겠다,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되겠죠. 그러나 신나는 예를 들어서 문장 저 앞에 있고 일요일이다가 저 제일 뒤에 서술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연관성 우리가 찾기 힘들겠죠? 수식의 연관성이. 그쵸? 자, 그럼 우리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뭐가 운동되죠? 그가 용감한지 아니면 아버지가 용감한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정확해지겠네요. 의미가. 자, 용감한 그의 무엇을 반점 찍고 콤마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라고 하면 누가 용감한 겁니까? 그가 용감한 것이죠. 두 번째, 그의 용감한, 여러분들 이 수식어의 위치를 바꾸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명쾌해지겠죠. 누가? 아버지가 용감한 것이죠. 두 번째 문장.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온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판매원이 웃는 것인지 아니면 손님이 웃는 것인지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쓰면 되겠죠. 판매원은 웃으면서 콤마 들어온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누가? 판매원이 웃는 것이죠. 두 번째, 그 판매원은 콤마 여기다 찍으면 어떻게? 손님이 웃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보죠. 자, 비교 구문의 여러분들 모호성입니다. 비교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장 보죠.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 걸까? 비디오와 나를 비교해서 나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또는 비디오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비디오를 좋아하고 남편도 비디오 영화를 좋아하는데 내가 비디오 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인지 이게 모호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남편은 내가 비디오를 좋아하는 정도보다 더 비디오를 좋아하는 정도예요. 남편은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어떻게?
나와 비디오를 1대1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병렬 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격 조사, 와가로 끼는 것들을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사과 귤 2개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게 1 플러스 1인지 1 플러스 2인지 이게 여러분들 혼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호성 있는 문장들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의존명사 구문의 모호성. 의존명사가 그린 바를 정확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 그가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 의존명사 뭐 있죠? 기억나시죠? 문법할 때 걷다, 수대 등 의존명사. 자, 봐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걷는다는 사실. 그가 원래는 걸음을 못 걸어. 그런데 걸었어. 갑자기 일어나서. 네, 기적이군요. 그가 걸음을 걷는 모양. 그가 걸음을 평소에는 사뿐사뿐 걸었었는데 오늘따라 왠지 걸음이 무거워. 이렇게. 걷는 모양 아니면 걸음을 걸을 수 없었는데 갑자기 걷게 되었다.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와 꾸미는 말이 관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연치 않게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다음, 의미상 논리적 모순. 커피 한 잔 되지만 한 장 이상 마시면 해롭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죠. 자, 한 장 이상 또는 한 장 모두 다 한 잔을 포함하는 표현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보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를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답으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선택지 몇 번? 3번이 답이죠. 자, 봐요.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우리 여러분 아까 이해 있었죠? 자, 답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적군을 꾸미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꾸미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몇 번입니까? 선택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중세국어 문법인데요. 후민정음 서문과 그리고 소학원의 표기사항의 특징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8번과 20번 문제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 가와 나이 두 시기에 일어나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가와 나이 두 시기 사이에 일어난 의문상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군요. 선택지 1번 반침이 사라졌다. 맞죠? 2번 받침 여린 히읗이 없어졌다. 맞습니다. 초성에서의 예디응이 사라졌다. 여러분들 초성에서의 예디응 사라지고요. 여러분들 이 예디응 요것들이 사용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종성에서의 예디응 음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참고로 있지 않습니까? 예디응이 이제 이응으로서의 완벽한 울림소리죠. 음가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뭐죠? 이거 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죠. 초성에서의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음가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답은 선택지 4번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아의 소리값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아래아의 소리값 사용했죠?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아래아의 여러분들 음가는요, 근대 국어에 와서 완전히 소실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나와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수학원의 두 지문이네요. 보죠. 방점 다행히 여러분들 제시문 보시면 보이시죠? 있어요. 반침, 예, 여기 똑같은 것이고요. 예디응, 비읍순경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 비읍순경은 어떤 단어 제가 전에 내용할 때 말씀드렸죠? 받자원. 그쵸? 기억나셔야 됩니다. 선택 4번.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아니죠. 비르소음이요. 깨졌죠. 깨졌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서 답은 선택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진달래꽃 현대시 작품입니다. 22번과 24번 문제 두 문제가 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통적인 율격을 잘 구사했다. 여러분들 진달래꽃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호조 3음보 전통 율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택지 2번
수미상관의 기법. 여러분, 수미상관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기 보내드리우리다.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않으니 눈물 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미상관, 어떤 수미상관? 완벽히 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변형된 수미상관. 자, 2번 맞고요. 선택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안의 정서를 계승하였다. 네. 맞고요. 4번 선경우정. 여러분, 선경우정이 뭔가요? 한시에서 주로 쓰이는 시상전개 방식이죠. 선경, 먼저 경, 바라보는 거야. 후정, 뒤에 정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치 바라보고, 아, 선수가 뒤에 아름답구나. 선경, 후정. 오케이? 자, 다음 몇 번? 선택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적절한 거, 답 그냥 1번이죠. 1번. 여러분들 화면의 내용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가 아니군요. 24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우리 마무리 지었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4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수였습니다.